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 국방위 보면 국방부 후배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탈북자 등 인간정보 수단으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탈북자가 1시간 후에 갱도에서 장산일국을 쏘는지 3년 전에 탈북하신 평양에 계시는 아가씨께서 아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진짜 중요한 우선을 묶었다. 그 다음에 도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교전을 우리가 그 적각 조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아, 북한군이세요? 도발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경각에 달린 전장터에서 누구세요? 지금 장난칩니까? 후방지역에서 뭐 음주 측정해요? 이런 짓거리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북한 핵 폐기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의 합의문과 또 군사 합의서 정말 복잡하고도 긴박하게 바뀌고 있는 우리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문제점을 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신원식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선에 지금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 폐기 이상으로 또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근데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근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남북 간에 이번에 했던 군사 합의서에 육해공 다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수도권의 방어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북한의 핵 폐기와 한미 동맹의 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사님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복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안보, 우리 생명 지키는 거죠. 그럼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게 뭘까?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우려를 하는 거고 진짜 구체적인 것은 제일 큰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도 주변국의 위협은 있겠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5천년 동안 900여 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5, 6년마다 한 번씩 크고 작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위협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도 좀 잘라서 보면 결국은 북한 위협의 핵심이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인데요. 그게 핵 위협이 있을 거고 핵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재래식 위협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 안보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이긴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보와 비핵화는 등가가 아니죠. 그렇게 개념 설정이고요. 그러면 이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의 중요한 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한국하고 미국이 같이 지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역량을 확장시키는 미국의 일이지만 한국도 2분의 1 이상은 우리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주국방, 자주안보 역량. 이 한미동맹과 우리 스스로 자주안보, 자각 능력이 합쳐져서 안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핵화보다 훨씬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런데 평양 합의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다 양보했어요. 자, 우리 스스로를 양보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하다가 한국이 빠집니다. 그럼 미국은 선택지가 뭐예요? 혼자서 다 하든지 떠나든지. 떠나겠죠. 그럼 지금 평양 합의는 우리의 안보의 축을 완전히 허물고 있고 미래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그러면
설사 북한에 핵이 폐기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불가능하지만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설사 다 폐기됐다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한 대로 북한이 완전한 폐기 의사를 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다도 북한에 128만의 정규군과 760만의 예비군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을 다 죽이고도 남을 그 많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와 상관이 없는 비핵화가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마지막 보루를 너무나 귀중한 보루를 추석 선물로 김정은이에게 갖다 바쳤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군사합의로 돌아와서 지난 편에 NLL에 관련돼서는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이 이제 공중에 관련된 문제하고 지상에 관련된 문제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거 전에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신문 인터뷰나 또 종종 어디에서 신체 포기각서 그러니까 원래 북한의 추석 선물로 돈을 갖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국제제재 때문에 돈을 갖다 주는 형편이 못 돼. 그러면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하고 네가 비핵화가 돼서 제재가 해주되면 내가 돈 줄게라는 엄정도 써주고 와도 좀 갸웃갸웃 할 텐데 좋다. 좋습니다. 뭐 그 엄정도는 좋다 칩시다. 지금 당장 현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엄을 받기 위해서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체 포기각서를 쓴 겁니다. 무슨 신체를 포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능력, 두 눈을 뺏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됩니다. 팔다리를 줬죠. 세 번째는 수도권은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요, 허파요, 뭐 거의 오장육부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호하는 게 갈빗대죠. 갈빗대를 뜯어서 또 올려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비롯한 모든 공간, 국민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상, 해상, 공간은 물리적 공간입니다. 포함한 이걸 제외한 모든 공간은 정신적 공간까지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대행위라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장병들에게 대적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정신무장을 시킨다든지 우리 한국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예컨대 태영호 공사 같은 분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낸다든지 국회에서 이게 말 국회 비중까지 받게 되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인권을 비판하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모두 적대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준 거죠. 국민 여러분 머리 주고 눈 주고 팔다리 주고 갈비뼈 주면 지사님 살 수 있습니까? 신체 포기는? 신체 포기를 넘어서 생명 포기각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NLL 관련된 갈비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눈과 팔다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금지구역이 고정익, 소위 말해서 비행기, 그러니까 회전익은 헬리콥터를 이야기를 해요. 고정익은 안 움직인 거니까 일반 비행기죠. 이게 서부전선에 20km, 동부전선에 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가 북한이 우리보다 양적인 핵은 빼고요. 핵은 아예 빼고 나사라도 그렇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보다 2 내지 3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질적으로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그중에서도 우리는 없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남북한이 지금 군사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요체입니다. 그러면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아까 질적 우수라는데 그 핵심 전력이 뭐냐면 정보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입니다. 자, 정보 감시 능력은 크게 군사적 정보와 소위 비공개 군사 정보라고 하고 또 공개 정보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군사 정보는 3가지 수단입니다. 사진으로 찍는 것, 뭐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영상 정보라고 그러죠. 감청을 하는 것도 신호 정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탈북자나 간첩이 뭐 정보 알려주고 하는 걸 인간 정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군사 정보고 나머지 일반 정보가 있는데 이걸 공개 정보라고 그럽니다. 신문에 난 거. 아마 우리나라는 공개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군사 정보도 좀 비유를 하면 우리가 북한에 간첩을 한 10,000명쯤 집어넣어서 북한의 사이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나라 신문만 보면 김정은이는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 신호정보 있습니다. 영상정보 이게 북한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 정보. 우리 탈북자 몇 명의 이미 휴민트라고 하는 인간 정보망은 김대중 대통령 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너무 비밀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간 정보 거의 와해됐어요. 지금도 좀 약하겠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네, 지금도. 네. 탈북자들 몇 년 전에 넘어온 민간 탈북자들 뭐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 정보가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한테 북한 실상을 알게 있는 흥미있는 정보가 될지 몰라도 유효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북 전략을 구성을 하고 대북 군사 전략을 구성한 유용한 군사 정보로는 사실은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좀 있을지도 몰라죠. 네. 없습니다. 공개 정보? 북한 신문 봐가지고 북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신뢰성 있는 수단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자, 아까 영상 정보, 사진 찍는 겁니다. 네. 한국의 산악 지역 맞죠? 지금 여의도 가서 건물 많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돌리면 저 뒤에 안 보이죠? IFC 건물 안 보이죠? 네. 공중에 떠서 봐야 됩니다. 네. 영상 정보의 핵심은 공중 감시라는 겁니다. 이거 우위를 가지고 정보를 대칭적으로 균형을 잡는데 네. 이번에 이거로 우리는 신호 정보 외에 영상 정보가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네. 북한의 그 많은 인간 정보 수단, 대한민국의 언론을 통해서 되는 공개 정보, 그 다음에 전시에 운용하려는 북한의 20만 특작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파괴 이런 임무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특수부대는 정찰 가시가 정보 수집입니다. 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우리만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나오자 모 신문 인터뷰에서 하니까 국방부에서 아팠죠. 아마 청와대가 아팠겠죠. 네. 그래서 이번 연휴간 추석 연휴간 전 국방부 요원을 풀어서 네. 출입자를 1대1 상대로 북한이 양보했다는 경강부에 의한 왜곡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20km 이내 전선 지역에서 북한은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분담금 이하 무인기 전력이 합니다. 이걸 꼼짝없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 대신 정찰기 뒤에 후방 지역을 훨씬 20km 밖에 도는 후방 지역 정찰기로 북한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방 지역에 운영하는 정찰기, 한국이 갖고 있는 금강정찰기, RF-16이라고 하는 세매라고 하는 F-16의 정찰 자산을 담겨 있고요. 글로벌 호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RC-7B라든지 U2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임무가 전선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 저 깊숙한 중심 지역에 주요한 전략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전술 정보를 계속 감시하게 제한되는 것이 소위 이 비행기는 몇 대 없어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항공을 비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관측이 안 돼요. 24시간 보는 거는 분단 무인기거든요. 24시간 안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좀 더 가까이 멀리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거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문제네. 예. 자주 못 보는 거하고 좀 더 가까이 장사정포가 뭐 굴속에 나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못 본다. 우선 예. 임무 자체가 네. 다 구역을 정보는 수직 구간에 있습니다. 얘는 요것만 보고 네. 후방 지역에 보게 그래서 멀리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요걸 보는 거를 일로 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임무가 네. 그럼 후방 지역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선 지역은 보는데 전선 지역에 볼 수 있는 걸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전선 지역 보는 게 이제 무인 비행기하고 무인 비행기입니다. 또 무인 비행기 하나만. 예, 예. 주로 그 그걸 무인 비행기도 못하게 이번에 했으니까 예. 바로 가까운 최전방의 북한의 군인들의 움직임이나 장사정포 움직임 이걸 못 보게 돼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수도권을 이용한 주 전력들은 네. 다 전진 배치돼서 앞에 있잖아요. 네. 이걸 못 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후방지기에 보는 걸 그걸 보고 하면 된다고 그래 하는데 그건 임무상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행기가 워낙 비싸고 몇 대 없어서 네. 몇 시간에 한 번 도는 건데 네. 무인기는 굉장히 싸거든요. 네. 미국도 전선지형 정찰은 U2기나 RC-7 같은 비싼 정찰기 그거 하나 수백억, 천억, 2천억 하나입니다. 네. 그 비행기를 그러면 수백조 들여서 장사정포 무인기 대신 그걸 배치합니까? 세계 최고 나라 미국도 그리 무지막지한 사치스러운 작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연장포나 장사정포를 보는 거는 무인기네, 그죠? 예, 근데 그놈을 못 움직여. 좀 더 그러니까 무인기하고 네. 우선 가까이서 값싸게 볼 수 있고 네. 무인기에는 뭐가 장치? 표적 정보라는 장치가 있어요. 표적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20km 내 장사정포로 봤다, 북한 지휘소로 봤다, 북한 전차로 봤다 보면요.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보는 것만 해가지고 도발을 막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형 화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표적을 주시라면 거기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십자선 같은 게 딱 나오면서 뚜루루루 실시간에 전송이 됩니다. 정보가. 거기에 그 표적의 사거리, 거리, 방위각, 풍향. 그래서 그 정보를 포병이나 화력 수단에서 탁 받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포가 자동으로 명중하네. 올라갑니다. 네. 우리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몰랐네. 예. 그럼 그 무인기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탁 보기만 해도 끝나는 거죠. 포병이 벌써 명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보를 주네.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돼. 그런데 그건 몰랐네. 전략정찰기는 그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전략정기는 바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억지로 후방도 보면서 이거로 하려고 그러면 네. 글로벌 호흡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마지막 최종 기억이 안 나는데 1조가 넘습니다. 4대. 네. 하나 2,500억인데 네. 그거 한 100대쯤 한 200대쯤 사야 되는데 돈이 네.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가에서 몇 년치를 넣어야 되는데 네. 미국도 못 하는데 미국도 전선전을 다 프레데턴이 무인기 쓰지 20km 내지 그렇게 RC-7B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비행기 글로벌 호흡 같은 무인기라도 글로벌 호흡은 고고도 정찰기라 깊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무인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공격력이 없는데 공격력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프레데터 같은 두 가지 이제 두 개 있습니다. 무인기에다가 정찰기 하면 정찰이고. 그 근데 정찰을 해서 두 가지죠. 아까 표적 정보를 줘서 네. 포병이나 다른 수단으로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센스 앤 슈트라고 합니다. 네. 보고 슈트. 네. 감시 타격의 실시간 연동이라고 군사적으로 표현하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돌발 표적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는 같이 때립니다. 네. 최근에 그 본 시리즈라고 첩보 영화 보면 네. 그런 게 나와요. 무인기가 와서 보고 바로 때 자기가 때리는.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은 한두 개는 네.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무인기는 정찰이나 정찰 플러스 공격하는 거는 그 임무에 따라 틀려요. 근데 어쨌든 무인기가 때리더라도 북한에 도발 징후가 있다 때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방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행위라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적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 또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때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리면 국방부가 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궁하니까 2차로 나왔어요. 네. 신호정보. 네. 감청을 가지고 북한의 징후를 감시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깊숙한지게 감청을 하는 걸 백두정찰기라고 합니다. 네. 가까이 있는 거는 군단 내에 배치된 지상에서 배치된 네. 감청 장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요. 예를 들면 북한의 전반적인 동향을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임박한 적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데는 적절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무전을 하는데 지금 무전을 감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차를 타면서 차도 트럭도 탈 수 있고 집차도 탈 수 있고 탱크가인지 그것만 듣고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무전은 위치를 다 전술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기만하기 위해서 실제로 안 움직이는데 여러 군데 무전을 날릴 수도 있고요. 네. 무전 내용이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탱크가 가는데 나 소풍 간다 오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안 가면서 겁주기 위해서 우리 대규모 탱크가 온다. 옛날에 보면 말 뒤에 먼지를 나게 해서 대병이 오는 것처럼 기만한 것처럼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참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정히 몇 시간치를 모아서 네. 우리가 영상으로 찍은 거하고 대비해서 이것은 기만 통신이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장산을 불고 쏘고 안 쏘는데 그 무전을 들고 장사정포다 하는 의미입니까? 모릅니다. 네. 그다음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신호 듣는 거로는 표적 좌표, 사거리 이런 표적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 국방이 보면 국방부 후배들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네. 탈북자 등 인간 정보 수단으로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탈북자가 네. 1시간 후에 네. 갱도에서 장산일골을 쏘는지 3년 전에 탈북하신 평양에 계시는 아가씨께서 아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진짜 중요한 우선을 묶었다. 그 다음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타격은 우리가 사실은 한국 지형이 많으니까 도발의 위에서 보고 우리 공군이 우세하니까 공군이 날아가는 무기가 핵심 아니겠어요? 자, 공군은 자기가 스스로 상대방 비행기하고 싸우는 걸 공대공 미사일, 공대공 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해상을 지원하거나 해군이나 육군을 지원할 수 있겠죠. 해군을 지원하는 것을 공대함이라고 그럽니다. 적함을 보시는. 지상을 지원하는 것을 공대지라고 그럽니다. 공대지 무장은 두 가지 종류예요. 미사일이라는 게 있고 폭탄이 있습니다. 그 무기 앞으로 무슨 코드네임이 붙으면요, 명칭이 붙으면요, M으로 보면 미스를 이야기하고요. 밤, GBU 같은 건 밤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고요. 폭탄은 자체 추진력이 없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려서 자유낙하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미사일은 사거리가 뭐니까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겠죠. 폭탄은 조그만하겠죠. 그리고 지상에서 쏘는 거나 함정에서 쏘는 거는 소위 런처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좀 큰 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만 비행기는 달고 올라가려면 몇 톤짜리는 못 달고 가면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수록 조그맙니다, 폭탄이. 그럼 어떤 거 쏘겠어요? 후방 지역에 즉 지휘소라든지 중요한 표적에 지상에 노출된 전략 표적을 타격한댔습니다. 그럼 가까이 갱도나 이런 것들은 가까이 가는 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2,000파운드, 5,000파운드 가는 우리가 말하는 제이담이라든지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떨어뜨렸어요. 폭탄을.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좀 멀찍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이저 유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종사가 레이저를 투사를 해서 목표를 폭탄을 떨어뜨리면 레이저 빔을 따라 폭탄이 가요. 이거는 최고 먼 게 15km. GPS를 장치해서 사전에 입력을 시킨 GPS 좌표를 따라 들어갑니다. GPS 밤입니다. 여기 20km 정도입니다. 22km, 20km. 그러면 20km 이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갱도를 부실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사일로 할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미사일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놓으십시오. 미국도 없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에. 거짓말하면 그걸 부실 수 있는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공군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요? 좋아. 그걸 할 수 있다 칩시다. 양보해서. 그러면 지금 미사일도 몇십억씩 하고 몇 억씩 이상이 하고 GBU 밤 얼마 합니까? 몇천만 원 안 하죠. 아니 부시지도 못하는 미사일을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미사일을 가지고 한다고요? 깰 수 있어도 그렇게 비싸고 사치스러운 작전은 미군도 못합니다. 안 하고 못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군사 지식 모른다고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지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5km 이내 병사들 총무에는 훈련을 못합니다. 근데 저기 도발이 있으면 소총만 가지고 합니까? 맨주먹 붉은 피와 소총과 수류탄으로 합니까? 대포가 날아가고 조명탄이 날아가고 할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군대 훈련은 개인 훈련이 있고 팀 훈련이 있습니다. 뭐 개인 전술전기 뭐 총 쏘고 있죠.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람보처럼 군대, 소대, 대대 뭐 사단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팀이 제일 중요합니다. 팀 훈련이 전혀 안 됐고 각계의 병사에 소총밖에 없어요. 근데 팀 훈련은 안 하는데 제가 봐서 그나마 소총을 더 열심히 할 까닭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작전 수칙이 바뀌었어요. 5단계. 쉽게 말하면 도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교전을 우리가 그 적각 조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세요? 아, 북한군이세요? 도발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경각에 달린 전장터에서 누구세요? 지금 장난칩니까? 후방 지역에서 뭐 음주 측정해요? 이런 짓거리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1, 2차 연평해전이나 이럴 때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잘못된 작전 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많이 죽었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뻔히 쏘는 줄 알면서 아니 그 좋은 미사일하고 좋은 그 기관포하고 사다 주면 뭐합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몸으로 밀으라고 하니까 무슨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단도 아니고 북한군은 그 전차포로 개조해서 그냥 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운 우리 애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훈련이라 된 정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훈련도 안 됐어요. 18개월 복무해가지고 이거 숙달도 더 안 됐어요. 그리고 18개월 마저도 맨날 훈련도 안 해요. 대적관 교육 적개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려고 하는데 5단계 여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누구냐면 우리 자식들이고 조카들이에요. 김정은이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네. 우리 그 어벙진 훈련도 안 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 딸, 조카들이 적의 포화 속에서 우왕좌왕 생사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들 머릿속에 스친 게 뭐겠어요? 아마 평양선을 이렇게 해준, 사인해준 사람들을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우리가 그 아까운 우리 애들한테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 민족끼리 재단을 위해서 개념치 말고 통 크게 네 목을 내놓으라 하기에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제약상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를 주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최악이 뭐냐고 물었는데 제가 그 말했습니다. 다 최악이라. 도저히 내가 실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을 한 가지 도저히 꼽을 수가 없다.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목숨을 내놓게 한 최악의 조치를 이루어졌다. 역사상 이렇게 상대방에게 목숨을 완벽하게 내놓은 적은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원식 장군께서 정말 우리의 장병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근까지 합참 자장을 하시고 또 수도 방위 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작전본부장이에요. 네, 작전본부장도 하시고 이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도 전방에 많은 지휘관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회의도 해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하고 적확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우리 신원식 장군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 안보상으로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원식 장군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다시 애국심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장병 여러분도 더 기운 내시고 또 국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원식 장군의 간절한 호소,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소중한 우리 조국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네.